네, 매주 금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 밤 있을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 잭슨홀 연설이 있을 당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한 전례가 있는 만큼 오늘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또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나 발언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후장에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어떻게 시장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 저희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살짝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명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역시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들뿐만 아니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의 정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월의 좀 발언이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의 발언을 좀 경계를 하면서 시장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장을 좀 마감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제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전날 이 한국은행 총재 역시나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오늘 밤 또 오후 11시죠. 이 잭슨홀 미팅에 의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 국내 증시의 향방이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지금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 어쨌든 또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네. 또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네. 조금 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번에 한은 같은 경우는 네.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동결을 아까 했죠. 말씀하셨다시피.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파월이 네.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이 잭슨홀 미팅의 파월의 발언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네. 좀 시장을 좀 누를 수도 있는 다음 주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시고 다음 주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만약의 경우가 있죠.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할 네네.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정도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음 주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잭슨홀 미팅에 진짜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예. 지난해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네. 사실상 이 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조금 또 이런 불안감이 증폭이 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우려를 하고 시장을 네,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수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해와 지금의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약간 매파적 발언을 좀 강하게 내뱉을 수밖에 없었고,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각종 이제 위험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좀 이렇게 투자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번 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 파월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이거를 조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는 게 좀 멈춘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에서 좀 과하게 좀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밤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만큼 오늘 밤 시청자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파적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역시나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경제적인 위기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또 중국에서는 반대로 또 디플레이션에 그쵸.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플레이션에 네. 더해서 이제 뭐 디폴트 이슈까지 네, 지금 네. 중국에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잭슨홀 미팅과 조금 연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이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네. 나라 자체도 크고 경제 규모도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이 중국의 디폴트 이슈라든지 이런 게 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뭔가 진짜 우리 돈 못 줘, 배째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이거는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갚을 돈을 못 갚는다는 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이번 뭐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뭐 경제 주체들의 회의에서 약간 이 중국의 디폴트 이슈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둔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회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디폴트 이슈는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지금 뭐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전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과거에 아나운서님 러시아라든지 뭐 과거 중국의 헝다그룹 네, 네. 디폴트 이슈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나요? 지금 막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입에는 그렇게 오르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이번 디폴트 이슈도 중국 네. 디폴트 이슈도 잭슨홀 미팅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하고 네. 회의를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슈는 희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근데 제한적이라고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 디폴트 이슈가 대두되는 회사들의 그 총 자산에 비해서 이 디폴트 금액 규모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중국에서 뭐 디폴트 이슈를 터뜨리는지 이거는 저도 여기까지 이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디폴트 규모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뭐 모든 글로벌 시장은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슈 역시 어느 정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석이 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이슈 잠잠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국유기업 19곳 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오늘 밤 있을 이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욱더 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전문가님들과 매일매일 고민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우리 국내 증시로만 한번 제한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저는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조금 테마주가 네. 굉장히 흐름이 빠르게 바뀐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뭐 맥신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그렇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주 시장은 이미 끝이 났으니까 다음 네.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음 주 시장도 어쨌든 네. 이 테마 장세가 아주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광기라는 게 네.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광기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크게 물리기 마련이죠. 요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전도체, 오늘 뭐 서남이라든지요, 네. 뭐 덕성이라든지 다시 한번 꿈틀대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 꿈틀댄다고 뭐 막상 잡았다가 괜히 매도 잘못해가지고 손실 입지 마시고, 요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수급이 쏠린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사막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막을 걷는데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 거기를 막 뛰어갔는데 그게 신기루야.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신기루 같은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상온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네. 신물질 관련된 요런 회사들 관련 회사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가 없는 테마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이런 단순 네. 테마들이 이끌 때, 네.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테마주 뭐 등락에 좀 이렇게 그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자체도 그렇고 테마주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일본 오염수 음. 방류와 관련해서 뭐 소금 관련주라든지 육계 관련주들도 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테마주들 저희가 또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테마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테마 네. 자체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래도 한동안 그래도 네.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등락이 좀 가파를 거예요. 과거에 뭐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네. 관련주처럼 좀 등락이 가파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오늘만 해도요. 지금 상승 종목을 보면 뭐 샘표도 그렇고 보라티알, 뭐 신송홀딩스 난리 났어요. 윙이푸드, 뭐 마니커 FNG 등등 해가지고 뭐 육계 관련주라든지 네. 그런 이제 식품 관련주, 그리고 소금 관련된 그런 회사들, 뭐 인산가 뭐 이런 회사들도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한창 상승이 나올 때 올라타면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요, 그 테마주가 그냥 끝없이 올라가다가 한 번에 푹 꺼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초전도체도 그렇고 뭐 맥신도 그렇고 지금 이 약간 이 오염수 관련 종목도 그렇고요. 이제 한 번에 한 상한가 치고 뭐 20% 이상 올랐다가 네. 한 번에 20% 빠졌다가 네. 한 번에 10% 20% 올라갔다가 네. 요거를 한 2, 3일 정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약간 지금 테마주의 약간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같이 샘표나 뭐 보라티알 뭐 이런 회사들 지금 올라가니까 다음 주 더 올라갈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다음 주 되면 내가 저번 주에 왜 샀지? 내 손목을 잘라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얘네가 한 번 좀 소강 상태가 좀 되고 나면 한 번쯤은 네. 한 매매 기간을 한 2에서 3일 정도, 네. 길게는 한 4일 정도만 딱 잡고 좀 단기 스윙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급락이 나온 상태지만 또 한 번 눌림목이
올 수가 있다. 저희한테 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은 상승이 네. 나오지만 네네.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는 분명히 하락이 나올 거고 음. 그때 공략을 네. 해야 된다. 특히나 저는 여기 중에서도 네. 한번 눌렸을 때 그냥 어설프게 그동안 그냥 계속 눌렸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상승 나왔던 대장주들 있죠. 네네. 뭐 인삼가, 샘표,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면 윙이푸드라든지 뭐 네네. 이렇게 뭐 보라티아 이렇게 뭐 20%, 25%, 뭐 28% 상한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눌렸을 때 그걸 좀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마음이 편한 수익 매매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고요.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앞으로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시선들을 좀 높이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 역시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또 하신다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오늘 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시장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저희가 매일매일 또 노란톡방 안에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이야기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또 초전도체부터 네. 뭐 소금, 맥신 그리고 네. 오늘은 일본수, 오염수, 방류 관련주까지 이렇게 테마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다음 네.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염수 관련 주들을 좀 네. 눌렸을 때 공략을 해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전에 있었죠. 네. 하루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고 굉장히 그 미국 시장 자체를 떠받드는 약간 그 거의 엔비디아가 바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도 그렇고 그냥 일반 그냥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하면 한 번에 팍 하고 튀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뭔가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재미없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테마주에 비하면요. 그런데 결국에 한 번씩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주면 반도체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혹은 AI 좀 기술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면 두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회사 이 테마도 그렇고 모든 건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테마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 자체가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 어쨌든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 구조인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좋아졌다면 이 엔비디아와 일을 함께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좋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짚어갖고 왔거든요. 바로 한 총 5가지 정도 짚어갖고 왔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 중에서 MDS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MDS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 간단하게 먼저 쭉 훑고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이제 국내 공식 파트너사 그리고 CLX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제 AI 스타트업 탑5에 선정된 회사인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뭔가 이 노을이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일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뭔가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로서 엮이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상승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얘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국내외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을
과 함께 계속해서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이걸 다 우리가 공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중에서 좀 굵직하게 볼 만한 종목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MDS테크. MDS테크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AI 플랫폼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주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주가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3,800원 선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번에 좀 살짝 슈팅이 나오다가 끝에 빠진 거 보이시죠? 오늘 살짝 더 빠졌어요. 지금 이제 2,000원대에서 좀 등락 좀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테마주에 비하면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자면요. 자, 한번 좀 차트를 보면 일단 매물대를 볼게요. 2023년 4월부터 좀 매물이 쌓인 모습을 좀 보자면, 자, 여기 그냥 딱 보기 쉽게 2,490원대에 딱 매물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여기에 이 2,490원쯤에 약간 이 심리적으로 여기에 네. 물려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한 2,400원 선에서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 사실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네. 빠졌는데 이게 지금 한 1,8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저점인 상태에서 횡보 구간을 시작했다. 횡보 구간을 시작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했네. 그러면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에 문을 두드리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쏠리면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고, 상승 추세 전환이 될 경우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2,7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저는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로 준비해 오셨다라는 네. 말씀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 어제 이렇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또 네.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테마 장세라고 말을 아까 처음에 네네. 했잖아요. 그 테마의 모든 그 개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살짝 눌리면 테마 들어가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또 거기에 올라갔다가 그 올라간 거 이제서야 잡아야 되다 잡으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이 장세에서 그 테마 장세에서 다음 주에 이 장세를 좀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고 싶다면 제가 네. 오염수 관련주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네.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는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충분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고 주가를 지지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막 올라가는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네. 엔비디아 관련주가 지금 막 올라갔다면 저는 이거를 좀 안 가져왔을 거다. 왜냐하면 살짝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네네. 올라간 순간 그거는 이제 좀 무산이 돼 버리는 거라.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기회가 남아 있다. 기회가 남아 있고 지금 바닥 구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얘네들 가지고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뭐 네. 엔비디아 관련주 주가가 빠진 거지 네네. 실적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이 실적이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밑받침이 될 수밖에, 이 주가 밑받침이 딱 견고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전문가님, 사실 오늘 밤에도 이 잭슨홀 연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확고한 발언들이 나온다면 또 이 관련 종목들, 관련 테마주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다음 주에 조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가 이
그냥 전체적인 투자 시장의 그런 이제 흐름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그걸 안 받는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밑에 눌려 있고 지금 실적이 그냥 그 밑바닥을 주가의 밑바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 미팅이 뭔가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이 발언을 한다고 해도 얘는 더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음 주 당장 월요일에 지금 오늘 이제 시장 끝났잖아요, 거의. 네네.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좀 봐도 되는 그리고 좀 이렇게 지지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스크까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거든요. 오늘 뭐 제가 뭐 인상가 뭐 그리고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네. 거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네. 잭슨홀 미팅 지나가고 나서 금리 인상한다 그게 좀 강하게 발언이 나오면 분명히 걔네 다시 시장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좀 주가 크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안정적으로 주가 받치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지금 리스크 장세에서는 이런 네. 리스크 장세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MDS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엔비디아가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이 엔비디아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들 조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좀 좋은 흐름 상승 추세 탄다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들 4가지 중에서 또 그중에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서 지금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살짝 가까이 다가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 지금 20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안에 입장해 주셔야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또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역시나 노란 톡방 안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간이 또 네. 저희가 오치열 전문가님도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강점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AI 네.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는요 미국에서 죽게 놔둘지도 않을 거고 네. 앞으로 살리면 살렸지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해줬지 앞으로 크면 컸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눌려 있을 때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큰 수익 좀 안정적으로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방송 중에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치열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철입니다.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요새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음 주도 그리고 한 9월 네. 9월 한 달도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방금 알았는데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방송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또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다음 주가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네요, 그쵸. 전문가님. 바로 그렇기 시작이죠. 때문에 더욱더 오늘 저희가 방송에 있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를 하고 저희가 좀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번 주 시장 네. 그리고 저번 주 시장 계속해서 솔직히 8월 한 달 동안 테마주 장세가 계속 지속됐었어요. 근데 진짜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 시장이 무섭다. 이거는 코인 네.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현재 주식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리스크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저는 네. 그 우리나라가 물리하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맥신이라는 것도 전 처음 네. 알았고요. 처음 알았고 초전도체는 뭐 알고 있긴 있었지만 네. 초전도체와 맥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거는 네. 어차피 떨어질 건데 어차피 거품들 다 빠질 건데 약간 조금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은 네. 뭐 맥신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맥신은 좀 어렵고 초전도체도 공부를 했지만 초전도체는 사실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하기 힘들다라고 결론이 나서 거품이 다 빠진 상태고 뭐 신성 델타 테크는 아직 좀 남아 있죠. 물론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애들 그리고 이번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요런 애들 좀 이런 이슈들을 다루면서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강하게 올라갈 녀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네. 했습니다. 야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신도 그렇고 이제 오염수 방류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다 죽어갈 텐데 그 다음 테마는 뭘까 고민을 곰곰이 했었죠. 네. 뭘까요, 전문가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섹터 어떤 테마들이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다음 테마요. 네. 뭐 맥신, 초전도체 그리고 오늘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그 다음 테마 어떤 걸 주목해봐야 될까요? 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너무 빠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하루하루 진짜 주목받는 테마들이 다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뭔가 이전에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또 눌림목에 있다가 지금 또 시장 소외를 받았다가 또 한 번 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 아주 역시 대단합니다. 제가 딱 그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네.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네. 제대로 부각받지 못해서 힘이 약간 빠진 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테마.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초전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전도체, 맥신 이 모든 것들을 네. 가능하게 만들어줄 녀석이 있습니다. 아우. 예전에 군대끼리 맞붙으면 그러니까 나라끼리 맞붙으면 네.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죠. 정보와 암호 뭐 이런 것들을 해독을 하고 풀고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네. 전쟁 때문에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다들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했어요. 계속해서 발전했는데 최초의 컴퓨터는 무게만 한 3톤 됐고요. 3톤 됐고 그때 당시 가격 지금은 환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돈 한 96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96억짜리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1,000원,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전자 계산기 수준의 조금 성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들 그리고 컴퓨터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는데 이 다음 단계 한 단계 껑충 뛸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요. 양자 컴퓨터는 뭐 네. 앵커님도 아시고 기사를 보셨겠지만 네. 요새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양자 네. 컴퓨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관에다가 네.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워요. 네.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양자를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이걸 얽혀 놓으면 뭐 네.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참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극저온이 필요해요. 극저온. 네네. 그런데 이 극저온 상태에서 초전도체랑 똑같죠. 네. 극저온이 필요한데 상온에서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밝혔습니다. 네네. 야, 네이처지에다가도 이제 좀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면 양자 컴퓨터가 뭐야? 이게 네. 뭐 지금 컴퓨터도 잘 못 쓰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그 모든 시작과 그 지금 현재까지 디지털화가 된 지 거의 찰나예요, 찰나. 이 찰나에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발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전문가님 이 기사 양자 컴퓨터 네. 관련해서 기사를 보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관련 기술들을 그쵸, 우리 그쵸. 국내 연구진들이 조금 개발을 했다라는 찾아냈다라는 네. 기사를 접하기는 했는데 뭔가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초전도체나 뭐 이런 오염수 방류와 같은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전문가님. 테마주죠. 근데 뭔가 이런 엄청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강세가 나타났었나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영향이 미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그때 장을 안 보셨구나. 아, 상한가 그런가요?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상한가도 많이 네. 나왔었고 이제 좀 하락이 나왔죠. 네. 다시 이제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이었다라고 맞아요. 할까요? 예, 너무 네. 휘발성이 강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염수 방류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수급이 가고 맥신으로 가고 여기저기 막 휘둘리다 보니까 잠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관련 테마가 좀 지속성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맥신이든 초전도체든 물론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네. 맥신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거지만 초전도체, 맥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보다 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어. 2차 전지가 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그쵸. 거는 아니지만 절대 아직 네, 아니죠. 그래도 이런 관련된 물질 자체 후보 물질 자체를 뭔가 개발을 하고 찾아냈다라는 거에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둬도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이게 거죠. 진짜 네. 저는 이 어마어마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네. 말을 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진짜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 컴퓨터는 비트로 연산을 해가지고 0과 1의 그 숫자로 이렇게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해서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제곱이 돼요. n승이 됩니다. 이게 제곱이 그냥 말 그대로 제곱이 아니라 3승, 4승, 6승, 막 10승 막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슈퍼컴퓨터보다 1000만 배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1000만 배가 아니고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진 거는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입니다. 30조 배. 상상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가 10,000년이 걸릴 연산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앵커님 네. 지금 슈퍼컴퓨터가 10,000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 몇 년 만에 가능할까요? 뭐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뭐 수만 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니까 뭐 적은 시간이지 않을까요? 한 1년? 네. 1, 2년? 1, 2년? 더 적게 걸리나요? 더 적게 한번 극단적으로 적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한 달? 10,000년짜리를 한 달 만에? 너무 무리인가요? 200초. 200초요? 3분 만에. 3분 20초 만에. 이게 슈퍼컴퓨터의 1만 년이 걸리는 연산 계산들을 네. 이 양자 컴퓨터는 현재 단 200초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네. 진짜 그 마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1400만 분의 1의 확률을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이 양자 컴퓨터는 딱 하나의 그 가능한 거를 그냥 딱 내다 주거든요. 어쨌든 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약간 눌리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약간 이 눌리는 상황에서 지금 잡아가야 나중에는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뭐 맥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뭐 돈 6개 뭐 요런 애들 상승 나오고 있을 때 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이실 것 같거든요. 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관련 테마들이 관련 종목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또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처럼 만큼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테마인가? 에 대해서.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100%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네네. 99% 오릅니다. 99%. 진짜 안 오르면 1% 근거 있는 오릅니다. 말씀이셔야 돼요, 전문가님. 이게 네. 진짜 과학자들은 이걸 발견을 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 AI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네. 인간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인간보다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수십 조 배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죠. 사실 이런 테마성이 조금 소외가 되고 있지만 지금 눌려 있을 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진짜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네. 아 이걸 놓쳤다 하면 아 네. 그때 오치열 말 들을 걸 오치열이 확실하게 말해줬어야 내가 이걸 사지 이럴 수 있을 정도의 테마이지 않을까. 처음에 전기차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네. 저희 어머니한테 테슬라 사라. 다른 거 살 생각하지 말고 테슬라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한 20 몇 달러였어요. 와, 요 정도일 때 액면 분할 전에 20 몇 달러였을 때 제가 사라 했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충분히가 뭐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를 겁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AI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건데 먼저 오를 게 바로 양자 컴퓨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치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상온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과 같은 기술 선도국들도 저마다의 정책들로 이런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좀 얼마 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조금 눌려 있을 때 이 관련 테마 주목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양자 컴퓨터 관련주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10분 정도 남았고요. 이 10분 안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관련 종목에 대한 정확하게 종목명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 말고 이제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 이 관련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목 내놔라. 네. 자, 종목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양자 쪽이랑 왜 엮여 있냐?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 일을 벌렸던 적이 있어요. 사업 조금 크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파트너사로 같이 양자 암호 해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묶여 있고요. 시원하게 강한 슈팅은 안 네. 나오긴 했었어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잡아가자는 겁니다. 대기업과 SK와 이미 이제 좀 중계기 사업도 다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5G, 6G 사업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동통신 3사 어디 있어요? 다들 아시는 그런 데에다가 또 중계기 납품을 하는데 크게 SK와 함께 양자 암호 해독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크게 묶여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네.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컴퓨터, 기존 슈퍼컴퓨터나 이런 걸로 1024비트 암호를 해독을 하는데 10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양자 기술로는 단 10시간, 100만 년 걸리는 거를 10시간 만에 해독이 가능합니다. 진짜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내가 원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모든 것들 예전에 아이언맨이 자비스한테 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했는데 하다가 찾았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인류 발전 속도에 이미 특이점이 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요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 딱 요 정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요 정도인데 이제 1억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아날로그는 사라질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관련주들도 많이 눌렸죠. 뭐 우리네도 네네. 그렇고 많이 눌리는 그런 음. 모습. 요렇게 눌려 있을 때 여러분들 막 슈팅 나와가지고 200%, 300% 올라가지고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양자 컴퓨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전무후무한 그런 강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동성도 심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테마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 시청자분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방송 시간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야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흐름, 좀 상승 추세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요. QR코드 스캔 빠르게 하고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또 테마주가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그쵸. 그만큼 또 위험성도 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테마주들 잘 쳐다보지 않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 일단 재무를 먼저 네. 볼까요? 제가 원래 재무제표는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2020년도에 매출액이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였죠. 한 네. 150억 원대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2021년도 바로 흑자 전환을 했고 흑자 전환을 한 이후 2022년, 2023년 매출액이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연결에 기준해서 한 3,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 조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것만 봐도 네. 향후 계속해서 더 커지겠구나라고 일단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자면 네. 눌리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네. 이제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줄 듯 말 듯 움직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는 남들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기업보다 한 달만 빨리 만들어도 수만 네. 년을 앞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만 빨리 만들어도 수만 년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1조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양자 네. 컴퓨터를 만들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양자 암호 해독을 위해서 협업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슈를 받고 정말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만 저희가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막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흐름은 없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많이 없었어요. 네,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살짝씩 오르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상온 컴퓨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조금 크게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되죠. 예전에 5G 네. 이야기 나오고 뭐 이제 새로운 이동통신 수단이 생긴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뭐 자율주행 뭐 그런 이슈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고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 테마에 엮이고 묶이기만 한다면 뭐 그 전까지의 차트는 네. 의미가 없어지죠. 아, 네, 그 전까지 뭐 얘네들이 뭐 윗꼬리 달고 내려왔네, 뭐 아래 하방 압력을 받았네, 뭐 이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냥 양자 컴퓨터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야 이건 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뭐 눌린다고 해봤자 마이너스 한 10% 하지만 오르는 거는 위로 몇백 %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큰 상승 나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들 같은 경우에 두 종목 모두 다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흐름 탈 수 있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1분 안에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종목명 두 가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